반갑습니다. 현업에서 23년 동안 구르면서 진짜 온갖 상승장, 하락장 다 겪어봤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은 그야말로 기형적입니다. 오늘 이 데이터 해설 알파인사이트 2026에서는요. 차가운 데이터 그리고 매크로의 흐름으로 저 수면 아래 진짜 돈의 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뚫었다고 막 환호성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축제 뒤편에는 2026년 2분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아주 서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000선이라는 숫자가 만든 그 환상을 좀 걷어내고요.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진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퀀트 데이터와 논리로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데이터 보시죠. 6,135조 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최근 돌파한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소름 돋는 건지 제가 딱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있는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4,9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 규모가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 빌라 싹 다 합친 것보다 무려 1,200조 원 이상 훌쩍 커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불패라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이 수도권 부동산 전체를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죠. 와,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확 불어난 체급이 펀더멘털이라는 단단한 뼈대로 벗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 국면을 탑다운으로 싹 진단해 보면요. 거대한 모순 두 개가 쾅 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마이크로의 지배력, 즉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 산업의 엄청난 폭발력이 있죠. 엔비디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무려 788억 달러를 찍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전년 대비 80% 이상 쏟아부으면서 아주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 링을 보면 매크로의 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4월 CPI가 3.8%로 채솟았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1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죠. 게다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라는 진짜 거대한 암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요. 자동차 엔진은 12기통 트윈터보 달고 시속 300km로 밟고 있는데 정작 달리고 있는 도로는 쩍쩍 갈라진 살얼음판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점을 좀 바꿔보죠. 이른바 신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인터뷰에서 던진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연준의 다음 정책 방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일 수 있다. 와,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흠뻑 취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들락은 에너지 가격이나 관세 부담 때문에 CPI가 단기적으로 4%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지적한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하고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한 노이즈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게임에서 돈의 값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싸진다는 뜻이고요. 이건 외국인 자금이 엑시트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굴러가는 똑똑한 돈들은요. 이미 베팅 스케줄을 싹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이 금리 인하 타임라인을 어떻게 뒤로 밀었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는 2026년 초반에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었잖아요. 그걸 올 12월로 미루더니 이제는 2027년 7월, 길게는 9월까지 쫙 밀어버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딱 하나만 믿고 위험 자산에 뛰어든 롱 포지션들한테는 이건 뭐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타임라인인 거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이 쩍쩍 마르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SCM, 그러니까 공급망이랑 기술적 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매크로 역경을 뚫고 나갈 마이크로의 힘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노무라 증권이 내놓은 국내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511조 원으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5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480조 원에 목표가 400만 원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AI 칩에 HBM이나 CXL 탑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금의 밸류체인 독점 구조를 딱 계상해보면요. 이 엄청난 실적 업사이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이 아직 AI의 진짜 해자를 100% 반영하지 못했다는 퀀트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아주 서늘한 역발상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견고해 보이는 AI 공급망의 해자가 외부 경쟁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리스크입니다. 이게 노사 합의가 되든 아니면 파업으로 진짜 생산 차질이 빚어지던 간에 HBM이나 파운드리 라인이 셧다운되는 건요. 쌩쌩 돌아가는 글로벌 AI 엔진의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뇌관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매크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배 밑바닥에서는 우리 스스로 구멍을 뚫고 있는 딱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국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레버리지, 즉 빚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신형거래 융자 잔액이 무려 36조 4천억 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어요. 게다가 5대 시중은행의 5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 잔액을 보면 단 2주 만에 1조 8천억 원이 폭증해서 106조 1천억 원을 뚫었습니다. 심지어 연 10%대 고금리인 P2P 신용대출 잔액마저 1년 새 7배 넘게 폭등했거든요. 시장이 8천선을 탁 터치하니까 불안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영혼까지 싹 끌어모아서 이른바 B2라는 섭을 지고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면 아래 진짜 돈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주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간 단위로 무려 23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아주 거칠게 엑싯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정확히 24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그 폭탄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냈어요. 이걸 제가 포커 게임에 한번 빗대어 설명해볼게요. 외국인 타짜들은 보드에 위험한 카드가 깔리는 걸 딱 보고 계산기 두드린 끝에 확률적 기대값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칩을 현금화해서 테이블을 떠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손에 쥔 어설픈 드로우 카드 하나만 덜랑 믿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와서 판돈을 확 키우며 올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요. 감가상각 뻔한 대형 세단을 고금리 할부로 떡하니 뽑아놓고선 유지비가 차값을 다 갉아먹는 그 총소요 비용, TCO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금리 부담이나 이 파업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여기서 추가로 더 빠져나가고 지수가 10% 이상 훅 하락한다면 저 36조 원에 달하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그 어마어마한 마진콜 물량은 대체 누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방을 받쳐줄 방어선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쏟아지는 반대 매매는요, 시스템 전체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연쇄청산의 트리거가 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감정은 싹 빼고 다시 차가운 퀀트 데이터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펀다멘탈은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코스피가 8,000에서 7,500선으로 밀리는 동안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는 오히려 666포인트에서 991.2포인트로 훌쩍 레벨업을 했어요. 그 결과 선행 PER은 7.5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 저점 수준이에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지금의 금리 급등이라는 노이즈만 잘 뚫어낼 수 있다면 지금 시장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2분기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새로운 변수가 탁 튀어나올 때마다 확률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베이지안 업데이트 방식을 적용해서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짜봤습니다. 첫째, 베어 시나리오. 파업이 길어지고 금비 충격이 세게 와서 변동성이 10% 이상 터진다. 그러면 코스피 지지선은 PBR 평균이랑 40일 이동평균선이 탁 겹치는 6,400에서 6,500선까지 쫙 열어두셔야 합니다. 둘째, 베이스 시나리오. 변동성이 7에서 8% 내에서 어느 정도 통제된다면 6,900에서 7,100선이 아주 강력한 1차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불 시나리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파업도 조기 타결되면서 PER 900까지 릴레이팅 된다? 그러면 코스피 상단은 단숨에 8,900선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결론적인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레버레이지 끌어다 풀베팅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이 흔들리는 변동성을 역이용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할 매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력 인프라, 자동차 이런 글로벌 자본이 구조적으로 일제히 쏠릴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 섹터들은요. 지수가 출렁거릴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쓱쓱 늘리십시오. 반면에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싼 소프트웨어, 바이오 파이프라인, 운송 쪽은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 딱 잡아서 짧게 끊어치는 단기 트레이딩룸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무기로 딱 쥐고 있다가 베팅의 기대값이 내게 유리할 때만 타격하는 진짜 타짜가 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바닥에 몸담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절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확률적 대응이 필요한 무대죠. 우리 개인들의 감정, 희망회로, 조급함, 이런 것들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괴물한테 그냥 제일 맛있는 먹잇감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데이터들, 매크로의 금리 억압, 마이크로의 파업 내관, 거기다 저 구조적인 레버리지 함정까지 이 모든 변수를 차가운 확률 계산기에 넣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만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이 수많은 데이터랑 리스크 요인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셨나요? 삼성전자의 내부 붕괴 리스크였나요? 아니면 저 36조 원에 달하는 개인들의 마진콜 시한폭탄이었나요?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의견들을 베이스로 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돌린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늘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확률에 베팅하시길 바랍니다.